면 수락 지하차도에서 마들 지하차도 쪽으로도 차량들 더디게 이동합니다. 지금까지 TBS 정보센터에서 이지였습니다. 이어서 색다른 시선 김지윤입니다. 1부가 방송됩니다. TBS FM. 색다른 시선 김지윤입니다. 경찰이 지난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있었던 충돌로 고소 고발된 국회의원 18명에게 출석할 것을 통보했습니다. 민주당 4명, 정의당 1명, 그리고 한국당 13명이죠.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은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 같던데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아직 어찌할 것인지 소식이 없고요. 이 중엔 이미 이전에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의원들도 있다는데 근데 경찰의 출석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으면 체포되지 않나요? 국회의원은 불체포 특권이 있군요. 이게 회기 중에 적용되는 거니까 9월까지만 어찌어찌 버티면 그러면은 정기국회 기간이 있고 12월까지는 무사하시겠네요. 참 그렇게 버틸 수 있다는 걸 알고 있다니 정말 아무나 국회의원이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찰의 소환장 앞에서도 개의치 않는 그 모습 놀랍습니다. 경찰서에서 날라온 교통범칙금 보지서만 보고도 흠칫하는 저 같은 소시민하고는 차원이 다르시네요. 그런데요. 온 국민의 지탄을 받았던 동물국회, 그 현장에서 포효하고 육탄전을 펼치던 모습이 눈에 선한데 당시 분기탱천하던 모습은 어디로 갔나요? 그 배짱이라면 경찰 조사쯤은 당당히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차가운 겨울의 경찰서보다는 지금이 낫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조심스럽지만 전략적인 마인드로 출석을 권장해드립니다. 화이팅! 김지윤의 시선이었습니다. 네, 오늘 뉴스 중 중요한 이슈만 뽑아 조금 더 깊게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아주경제 김도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지금 보이는 라디오로도 방송을 내고 있는데요. 유튜브에서 TBS FM으로 찾아서 들어오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김도영 기자님, 오늘 어떤 소식 준비하셨나요? 예, 먼저 최저임금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8,590원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올해보다 240원, 2.9%가량 오른 수치입니다. 때문에 이제 문재인 정부가 공약했던 2020년 최저임금 1만 원은 지키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이게 원래 재계에서는 사실 지난주에 저희가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8,000원. 그리고 노동계에서는 10,000원에서 9,000원 언저리가 아닐까 했는데 생각보다는 사실 물가 상승률에 맞춰갖고 딱 그만큼 오른 것 같아요. 예, 상당히 이제 여권에서도 네. 좀 동결을 얘기하는 목소리 나오고 좀 이제 속도 조절해야 된다는 게 주류였기 때문에 이게 1988년 이후로 2%대 오른 게 3번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여러 가지 비판들을 많이 의식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최저임금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힘들다는 얘기도 굉장히 많이 나왔고, 근데 노동계에서는 또 노동계대로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생각보다 그 맞은 것 같아요.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낮은 수준으로 인상이 됐다. 이렇게 되면은 노동계 측에서 굉장히 반발을 할 것 같아요. 예, 엄청 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또 민주노총이랑 정부랑 사이가 그렇게 좋은 편은 그렇죠.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민주노총은 이제 성명을 냈는데 철저히 자본편에 서서 나아가 정부가 가진 권한으로 최저임금 포기와 소득주도 성장 폐기를 선언했다. 최소한의 기대조차 짓밟혔다. 이러면서 총파업을 포함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에 나서겠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반대로 경총은 좋아하겠네요. 예, 아무래도 동결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렇죠. 240원이 올랐으니까 이제 경총 같은 경우에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다소나마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 이런 식의 논평을 내놨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치권에서도 다르게 입장을 밝힐 것 같아요. 이제 이 정도면 사실은 어느 정도 야당에서 주장했던 게 받아들여진 거라고 봐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렇다고 잘했다고 얘기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왜 못해요? 아예 동결을 했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아니 근데 하더라고요. 물가 상승률을 생각하면 동결하면 사실상의 삭감이나 마찬가지인데. 예, 맞습니다. 네. 어쨌든 동결을 했어야 된다. 이렇게 나경원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
그 주장을 했고 이제 또 재심의를 할 수가 있잖아요. 네. 아예 고용노동부 장관이 재심의 요청해가지고 동결을 해야 된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바른미래당도 뭐 비슷한 얘기를 했다고. 예, 지금 나오고 동결을 있어요. 이뤄낸 건 동결을 이뤄내지 못한 것은 아쉽다. 뭐 이 정도. 약간 그거보다는 네. 약하게. 그렇고 민주당은 뭐라 그러나요? 이제 민주당은 뭐 속도 조절에 합의한 최저임금위원회 결단을 환영한다. 요게 좀 공식적인 논평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인영 원내대표는 상당히 좀 친노동 성향이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가 이제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를 앞당기고자 했던 정치인이기 때문에 좀 개인적인 아쉬움은 있다. 그렇지만 경제적 여건 등을 많이 감안해서 결정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아쉽지만 존중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 넘어가 보죠. 오후 2시였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오늘 오후 2시에 청와대에서 일본의 반도체 관련 소재 수출 규제 그리고 특히 대북 제재를 우리가 위반했다라는 것에 대해 네. 아주 정면으로 반박하는 성명을 내놨습니다. 예. 좀 소식 좀 전해주시죠. 예, 이제 국가안전보장회의 김유군 사무처장이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했는데 이제 국가안보실 소속이잖아요. 근데 네. 이런 사람이 그 춘추관 브리핑을 하는 건 상당히 이례적이거든요. 네. 이제 나와가지고 뭐라고 했냐면은 유엔 안보리 전문가 패널 또는 적절한 국제기구의 한일 양국의 4대 수출 통제 체제 위반 사례에 대한 공정한 조사 의뢰를 제안한다. 그러니까 이제 국제기구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대북 관련된 제재를 위반했는지 이제 조사를 받아보자는 거고 여기 하나 더 했는데 일본도 조사를 같이 받자 이런 내용입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뭐 외교부라든지 뭐 이런 데서는 이제 대변인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고 기자회견을 하는 게 흔한데 안보실에서 직접 나가고 하는 거는 사실 그렇게 흔한 경우는 아니거든요. 예, 그만큼 네. 이제 각오를 보여주는 거다 우리 정부에. 왜냐하면 이게 되게 위험할 수도 있는 게 대북 제재를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국제사회에서 하고 있는데 이걸 우리가 위반했다 그러면은 이게 단순히 한일 간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의 어떤 국제적인 신망 이런 거에도 굉장히 타격이 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좀 세게 반응을 대응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은데 네. 방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것만 말고 일본 것도 같이 조사를 하자. 이게 아마 얼마 전에 하태경 의원이 얘기했던 거에서 예. 나온 게 아닌가 싶은 예. 생각도 드는데요. 이제 일본 측에서 이제 우리 측의 자기들의 이제 수출 규제를 정당화하는 근거로 뭐 대북 뭐 제재 위반됐다, 뭐 수출한 물자, 뭐 불화수소 같은 게 북한으로 흘러갔을 수도 있다 이런 주장을 펴고 있잖아요. 불화수소가 북한을 흘러 들어가면은 그게 어떤 무기를 만드는 이제 건가요? 생화학 무기의 생화학 원재료가 된다는 건데 그래서 그런 주장을 하니까 하태경 의원이 또 이런 쪽에 빠삭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바로 기자회견 열더니 뭐 정부 여당 의원들도 못한 그런 걸 이제 밝혀냈는데 이제 일본 안전보장무역정보센터라는 곳에서 이제 네. 부정수출 사건 개요라는 게 있나 봐요. 거기서 이제 불화수소를 1996년 1월에 불화나트륨 50kg, 불화수소산 50kg을 북한에 밀수출을 했고 또 뭐 1996년부터 2013년까지 30여 차례에 걸쳐 가지고 불화수소나 탱크로리 같은 전략 물자를 일본에서 밀수출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북한뿐이 아니고 이란이랑 중국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특히 이란 같은 경우는 지금 또 미국이 굉장히 견제를 하고 경제 제재도 하고 있고 예. 북한이랑 사실 같이 묶어갖고 제재를 하고 있는 국가거든요. 그거는 오늘 발표를 네. 했거든요. 이제 잘라서 발표를 하는 것 같아요. 하나씩. 살라미 이것도. 네. 그 이제 일부 친북 국가들 이제 이란이나 네네. 중국 같은 그거에 대해서 이제 경시청이 발표한 대량 살상 무기 관련 물자 부정 수출 사건 목록인데요. 여기서 이제 이란의 뭐 핵무기 개발에 이용될 수 있는 유도 전기로 이런 것들 밀수출해서 적발이 됐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약간 우리가 역공을 하는 상황이 된 것인데, 네. 그러니까 일본도 위반해서 이게 좀 일본 돌아오면 우리 도가 되기 때문에 그건 아니고 일본이 위반한 사례가 있을 수 있다. 예. 같이 조사를 들어가자. 네. 그거를 이제 뭐 자체적인 게 아니라 국제적인 네. 뭐 신망 있는 기구라든지 맡겨갖고 좀 뭐 조직을 해갖고 지금 조사를 하자라고 좀 강하게 예. 대응을 한 것 같아요, 한국이. 이제 일본이 제한을 안 받게 되면은 네. 대북 제재 이행에 문제가 있다는 그 일본 측 주장도 약화되는 거고 그렇죠. 또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수출 규제에 대한 명분이 약화되기는 거기 때문에 뭐 그 언론에서는 상당히 승부수를 던졌다, 괜찮은 승부수였다는 평가를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이 얘기 나왔고 사실은 그 산자부 쪽에 한번 물어봤어요. 네. 전수조사했는데 일 없다, 그런 거 없다, 밝혀진 바가 없다라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간에 뭐 일본과의 문제가 지금 쉽게 풀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게 뭐 여러 가지로 엮여 있는 거고 일본
아베 총리도 그렇고 좀 작심하고 달려든 느낌이 들어서 조금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인내심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 상황에서는.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 전해주세요. 네. 킴 베싱어가 한국에 왔어요? 몰랐는데? 뭐 어저께 입국한 걸로 알려졌고요. 예, 오늘은 국회 앞을 찾아왔습니다. 국회까지? 왜요? 이제 개고기 식용에 대해서 이제 반대한다 이 목소리를 내려고 했는데요. 오늘이 초복이죠? 예, 맞습니다. 이제 이분이 원래 나인 아프 위크 뭐 LA 컨피덴셜 그쵸. 상당히 유명한 배우잖아요. 그래서 오늘 국회 앞에 찾아왔는데 이제 그 옷을 입고 있는데 검정색 티셔츠인데 네. 흰색 글씨로 개 도살 금지 아. 이렇게 적힌 걸 읽고 이제 그 기자회견을 했죠. 한국은 유일하게 개 농장이 있는 국가. 한국인이 개 식용을 중단함으로써 전 세계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자기도 행크 그리고 엘리라는 이름의 개 2마리를 기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한국의 식용 개 농장의 실태를 처음 듣고 너무 끔찍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이 먼 길을 날아왔다. 뭐 이렇게 했습니다. 사실 식용 개농장 그 정말 끔찍한 사진들은 저도 많이 봤고 네. 저는 뭐 지금은 아니지만은 반려견을 많이 키웠기 때문에 저도 정말 볼 때마다 참 마음이 아프긴 한데 네. 이게 되게 민감한 이슈잖아요. 예, 아무래도 그 전통이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네.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또 좀 반반으로 나뉘고 또 남의 나라에서 온 사람이 왜 우리의 식 문화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뭐 이런 네. 게 있었고 좀 국민 정서랑도 조금 맞닿아 있는 부분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예. 예전에 제가 기억하기 브리짓 바로도 그 예, 정말 예. 옛날 얘기긴 한데 예, 맞습니다. 프랑스 여배우가 또 한참 그거 가지고 또 일이 있었는데 킴 베싱어까지 왔군요. 예, 예. 우리 국회에서도 사실은 이거에 관련된 법안이 지금 발의가 됐다고 알고 있어요. 네네. 네. 그 표창원 의원하고 이상돈 의원이 발의를 한 게 있는데 표창원 의원 같은 경우 이제 동물 임의 도살 금지법. 네. 인데 이게 내용이 동물을 죽이는 걸 원칙적으로 금지하고요. 법률에 따라서 예외적인 경우에만 도살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입니다. 어떤 예외? 예를 들면 그게 축산법에 보면은 이제 개는 이제 축산물에 이게 포함이 안 돼 있어요. 근데 또 다른 법안에는 또 개가 그렇게 포함이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예외는 이제 소, 뭐 닭, 돼지 이런 것들은 예외로 포함돼 있기 때문에 도살이 가능하게 하고 이제 개는 안 돼 있기 때문에 못하게 하는. 근데 개는 도살을 금지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오늘 이런 뉴스가 있어요. 킴 베싱어 기자회견하고 뭐 그러는데 거기서 개고기 시식 퍼포먼스가 일종의 뭐 항변하는 뭐 이런 네, 퍼포먼스인가요? 그 국회 앞에 항상 네. 그 기자회견 내지는 뭐 1인 시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반대편에 근데, 그럼 또 항상 네, 항상 이제 그 개 식용을 반대하는 그 단체에서 시위를 하고 있고 또 다른 거기 맞은편에는 이제 육견협회라고 해가지고 그 네. 사람들이 계속 거기서 이제 시위를 하고 있는데 그 킴 베이싱어가 온다는 것 자체가 좀 알려졌었어요. 네네. 그리고 오늘 또 초복이니까 얘네들이 여기서 퍼포먼스를 할 거다. 그렇다면 우리도 맞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가지고 개고기를 좀 준비를 해서 왔어요. 거기서 드신 거예요? 네, 테이블 깔아놓고 거기서 이렇게 했죠. 뭐라 할 말이 없네요. 네.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되게 민감한 부분이라 갖고 네. 뭐 참 글쎄요.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뭐 저는 안 즐기는데 저는 네. 먹질 않습니다. 근데 또 주변에 또 먹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많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뭐 팽팽하게 지금 뭐 국회에서 대치를 하지 않을까. 국회 네. 앞에서 이렇게 네. 보여집니다. 오늘 여기까지 준비하셨죠, 소식?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도영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화제의 말로 뉴스를 꿰뚫어 봅니다. 색다른 시선의 팔방미인 차윤주 프리랜서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되게 민망하죠. 이런 얘기하면. 도대체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게. 네. 오기 전부터 그런 것 같더라고요, 제가. 네, 하여튼 뭐 오늘 첫 번째만 소개해 주시죠. 네. 대통령부터 나서서 6.25 전쟁을 부인하고 대통령은 6.25 전쟁을 부정한 적이 없습니다. 김원봉은요? 누구요? 김원봉이요. 안 들리세요? 김원봉. 김원봉이요? 네, 설명드릴까요? 2015년이었을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군사편찬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광복군이 국군의 뿌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원봉에 대한 평가와 장준하 등의 김원봉에 대한 평가를 총리께서는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의원님만이 하겠습니까만 저도 공부를 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세심하면서 아쉬웠다. 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심함이라는 말은 그런데 쓰는 말이 아니죠. 비정함입니다. 비정함의 반로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의원님만은 못하지만 저도 국어 꽤나 했습니다.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네. 이게 대정부 질문 같은데. 네, 맞습니다. 네. 어제로 지난 사흘간 이어졌던 이 국회 대정부 질문이 끝났는데요. 마지막 날이었고 이게 바로 마지막 질의였어요. 아. 네, 이제 전희경 의원이 워낙 공격력이 높다 보니까 정말 그 자유한국당의 최전방 공격수로 꼽히고요. 아, 그래 안 들리세요? 김원봉. 아, 맞습니다. 네. 쉽게 어렵네. 불꽃설전을 벌이는데요. 이게 두 사람이 대정부 질문을 그동안 자주 했었어요. 네. 그때마다 화제가 됐는데 어제도 마찬가지로 이런 장면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전희경 의원이 굉장히 싸움꾼답게 아주 공격적으로 질문을 하고요. 그리고 이낙연 총리도 그에 못지않게 날카롭게 받아치는데요. 이 두 사람이 처음 부딪힌 문제가 바로 이제 김원봉 선생 네. 이 대목인데요. 그러니까 한일 무장 독립운동가라는 평가는 뭐 다들 이제 이해를 하는데 그 공과에 대해서 좀 이런저런 논란이 있죠. 근데 이제 전희경 의원이 대통령부터 6.25를 부인하는데 아이들이 뭘 보고 배우겠냐 이렇게 공격을 하고 그래서 이제 이낙연 총리가 부정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김원봉 사례를 꺼낸 거예요. 네. 이게 그 김원봉이 그러니까 야권에서 특히 좀 굉장히 민감한 게 지난 현충일 추념사에서 네, 네, 맞습니다. 맞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김원봉 선생을 언급하면서 이제 굉장히 네. 논란이 됐었어요. 뭐 광복군이 국군의 뿌리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한국당은 이번 정권은 뿌리부터 빨갱이냐 뭐 이렇게 맹비난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래서 이낙연 총리가 김원봉에 대해서 내가 설명을 한번 해줄까 이렇게 하면서 이제 조목조목 아주 차분한 말투로 네. 설명을 해주는데요. 전 의원이 그러니까 다른 평가도 살펴보라 이렇게 했지만 이 총리가 제가 의원님만큼은 아니지만 의원님만큼 하겠으니까만 저도 공부를 한 사람이다. 이렇게 아주 뼈 있게 답을 합니다. 그 세심함 얘기는 뭔가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네. 지난달에 있었던 네. 그 보훈가족 초청 오찬 행사에서 이 논란이 된 게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들을 불러놓고 그 테이블 위에 올려진 사진집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아. 근데 그게 부적절했다는 뭐 일각의 비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희경 의원이 그 얘기를 하면서 아니 어떻게 보훈가족들 앞에 그런 사진을 내놓고 이게 밥을 아마 이제 먹으라고 문재인 하냐.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같이 이렇게 네, 뭐 백두산에서 네. 같이 내외가 그 이렇게 사진. 넷이 손을 잡고 있는 네네. 사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낙연 총리가 여기에 대해서는 뭐 일부 실수를 인정하는 취지의 이제 발언을 하죠. 네. 뭐 세심함에서 아쉬웠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건 세심함이 아니라 비정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정말 이 목소리 높여가지고 비정함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낙연 총리가 저도 국어계나 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네. 기자 출신이고요. 뭐 그렇죠. 언변은 뭐 그냥 우리나라 최고라고 할 만도 그렇죠. 하죠. 그러니까 약간 비꼬는 투로 얘기를 한 건데 뭐 어쨌든 사흘간 대정부 질의 마지막 질의여서 이낙연 총리가 워낙 좀 사이다 총리, 그러니까 속 시원한 말을 하긴 하지만 그동안 3일간 이렇게 누적됐던 피로가 여기서 피로가 이제 좀 우라? 그게 약간 좀 나오는 느낌인데 사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면을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다음 말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야당 탄압 전문가 조국 수석, 여권 단속 전문가 양정철 원장, 지지율 단속 이벤트 기획사 김정은 정권, 조국, 양정철, 김정은, 이른바 조양은 세트로 나라가 온통 엉망입니다.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까지 합치면 대한민국 퍼펙트 리스크 조합입니다. 네. 조양은 세트. 네,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 조어를 굉장히 좋아해요. 말 줄여서 만드는 거. 그거 만들어주는 보좌관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제가 보기에는. 네. 전담하는 보좌관이 있지 그러니까. 않을까 약간 네. 추정이 되긴 하는데요. 좀 한동안 뜸했다가 다시 어제 이제 등장을 했어요. 국회에서 열렸던 그 자유한국당 최고위원회, 그러니까 당 지도부 회의였고요. 네. 이 조양은 세트가 들으신 것처럼 순서대로 조국 민정수석 그리고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인데요.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까지 결합을 하면 대한민국을 엉망으로 만드는 위기의 주범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그 하나하나 따져보면 이 조국 민정수석은 지금 이 오프닝에서도 말씀하셨는데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네. 근데 한국당에서는 이게 야당 탄압이다 이런 입장이고 이걸 바로 조국 수석이 기획을 했다는 게 이 한국당의 주장인데요. 그리고 나오는
국회 네, 선진화법은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은 지난 그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때 아주 화제가 됐었잖아요. 그렇죠. 만나갖고선 뭔 얘기했냐. 네, 네. 그렇듯이 뭐 여기저기 휘젓고 다니면서 이 정권 실세라고 사람들은 다 만나고 다닌다. 이런 식으로 지금 비판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은 이 문재인 대통령이 마치 정치 이벤트에만 골몰하고 있다는 맥락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조양은 이게 근데 네.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게 네. 연배가 어리신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90년대를 풍미했던 이제 맞아요. 조금 조폭. 더 설명을 드리자면 네. 그 전까지는 사실 이제 조폭이라고 얘기를 해도 우리가 막 주먹을 쓰는 건달 막 네. 이런 식이었는데 이 조양은 파가 이제 그 우리가 소위 말하는 칼을 쓰기 시작한. 아하, 네. 네, 네, 네. 그래서 좀 이 조폭계의 어떤 지평 변화, 지평으로 하기로 굉장히 좀 이제 뭐랄까요? 예전에는 낭만서린 주먹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칼부림을 하는. 그렇죠. 네. 그래서 굉장히 다른 네, 세계를. 그래서 양은이파 맞아요. 이런 네, 그 파를 이끌었던 이제 두목인데 그래서 과연 이제 좀 조직 폭력배의 두목 이름까지 빗대서 이렇게 그러니까요. 비판을 하는 게 네. 적절하냐 이런 비판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나경원 원내대표가 조어에 그동안 좀 재미를 붙이면서 재미를 본 측면은 있긴 합니다. 뭐 예를 들면 북적 정권이다. 그러니까 이 정권은 북한 아니면 적폐밖에 모른다. 아. 네, 이런 말을 하기도 그건 했었고요. 신선하네 좀. 네, 네. 그리고 조조 라인이란 말도 이제 처음 썼어요. 이게 이제 조국 네, 민정수석과 지금은 이제 그 나간 조현옥 전 네. 인사수석 얘기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사퇴를 요구하면서 이제 이런 그 이름을 붙였었고 또 나경원 원내대표뿐만 아니고 이 황교안 대표도 상당히 좋아해요. 이런 문세먼지라는 말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미세먼지와 네. 문재인 대통령 이름을 결합을 해서 뭐 마치 뭐 미세먼지 같다 뭐 이런 뉘앙스도 없진 않고 또 미세먼지 대책을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다 이런 비판. 그건 조금 떨어진다. 약간 예. 네, 그리고 본능적으로 알아듣기가 힘든데요. 근데 이런 조어가 이제 들으면 자극적이고 되게 기억에 남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이런 걸 좀 좋아하긴 하는데 좀 정치를 희화화시키고 또 중도 좀 이렇게 건전한 시민들은 좀 거부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말입니다. 그렇죠. 대표적인 게 나경원 원내대표가 왜 달창이라고 해서 이건 네, 달빛 창문을 줄인 거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아주 큰 논란이 됐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또 생각을 해보면 이 조어로 재미를 봤던 게 지금 여당이 야당일 때 이제 MB 정부 때 고소영 강부자 내각, 네 그리고 박근혜 정권 때는 뭐 성시경 내각 그런 게 이제 굉장히 그 국민들 귀에 이제 그 새겨졌었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조양은처럼 이제 조폭 두목 이름을 갖다 그렇죠. 붙인 적은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흠집 내기 위한 뭐 이렇게 이런 자기적인 표현. 약간 해악이 담기면은 그래도 좀 네. 이렇게 우리가 웃을 수가 웃으면서 있는데 넘길 수 있는데 조양은 조금 네, 좀 많이 간것 적대감을 같네요. 부추긴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좀 합리적이고 품위 있는 비판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사실 두 사람 다 블랙으로 까만 옷을 입고 갖고 밖에서 네. 칙칙하다고 그래서 다음 주에는 밝은 색을 입으라고 하는데 일단은 우리가 인증샷을 네, 방송하기 전에 나오기 전에 이렇게 해갖고선 보내는 걸로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차윤지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빅세계 시간입니다. 빅데이터 전문가시죠? 외신 읽어주는 남자 인사이트 연구소의 김덕진 부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빅데이터로 본 이번 주 네. 첫 번째 주제 어떤 거 갖고 오셨나요? 이번 한 주간 내내 외교 관련 분석하면 역시 경제 그렇죠. 보복 요 키워드를 빼놓을 수가 없는 것 같은데요. 네. 벌써 남북 이야기가 SNS나 조용해질 정도로 정말로 다이나믹하게 돌아가고 있는 외교 현실을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게 외교 관련 핫 30, 그러니까는 그 최근에 상승되고 있는 키워드 30개 모두가 일본 경제 보복과 관련된 정말요? 이야기고요. 우와. 남북 이야기는 어느 정도 조용해지고 일본 이슈가 뒤덮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관련 키워드, 연관 키워드 어떤 게 있나요? 네, 일단은 역시 그 이번 조치에 관련된 이야기들 그리고 뭐 규제, 뭐 한국 아베 이런 것들이 있고 역시 핵심이 되는 소재, 반도체, 또 뭐 부품, 뭐 비판, 뭐 이런 키워드들이 있고요. 또 이게 이제 좀 장기화되다 보니까 이것은 네. 확장에 대한 의미로 미국과 같은 키워드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한일 관계뿐만 아니라 그 부품을 활용하거나 거기에는 핵심 사용을 하는 이런 전체적인 IT 시장 자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그렇죠. 부분 때문에 미국이라는 키워드가 나왔고요. 또 뭐 이제 우리 청와대의 어떤 논의, 또 갈등 뭐 이런 키워드 그리고 불매운동이라고 하는 키워드 역시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렇군요. 24위에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게 김현정 차장이 지금 미국 갔잖아요. 네. 근데 사실 이게 뭐 참의원 선거용이다라고들 처음에 얘기들 했는데 그거 같지는 않고 좀 그것보다 훨씬 더 장기적으로 다른 이제 의미로 바라봐야 될 것 같다라는 게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첫 번째로는 이제 네. 일본이 자신들의 어떤 존재감, 특히 요새 이제 뭐 남북미 판문점 회동도 있었고 그렇죠. 뭐 이런 여러 가지 또 미중 무역 갈등 그리고 아시아에서의 어떤 자기네들의 존재감이 좀 사라지는 것 같다. 그렇죠. 저희가 G20 얘기할 때 한창 얘기했지만 G20의 네. 모든 관심이 결국에는 판문점으로. 도쿄에서는 이제 쓰레기만 청소하고 결국에는 그러니까. 남북에 관심 볼 때 이런 얘기 했었죠. 네, 근데 뭐 그 외에도 사실 돌아가는 어떤 양상 같은 게 전체적으로 일본이 다시 뭐랄까 우리가 그래도 아시아에서의 뭐 중국만큼은 아니지만은 이제 굉장히 무게감 있는 국가다라는 거를 드러내고 싶었던 것 같고 두 번째는 이게 이제 우리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일본과 한국이 가해자와 피해자라는 어떤 프레임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국제 규범이나 법을 지키는 일본 그리고 안 지키는 한국으로 이렇게 몰아가려는 뭐 그런 시도가 아닌가. 저 어떻게 보면 이제 보이더라고요. 곧 또 2020 도쿄올림픽도 있기 때문에 네. 그 앞에서 좀 자기네들의 힘을 보여주려고 하는 여러 가지 움직임들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예측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뭐 불매운동 얘기가 나왔어요. 네, 그렇죠. 네. SNS상에서 오늘 특히나 뜨겁게 아주 화제가 되고 있는 커뮤니티 글이 있어요. 근데 네. 이 글이 어떤 분이 썼는데 사람들이 명문이다 뭐 이런 식의 내용인데요. 네. 제목부터 이제 상당히 이제 사람들의 좀 이슈를 끕니다. 제목이 이렇게 돼요. 개싸움은 우리가 한다. 정부는 전공법으로 나가라. 그러니까 이게 내용을 좀 살펴보면 이런 거예요. 정부가 불매운동을 하라고 선동한 적 없고 여당이 뭐 그런 거 하라고 얘기한 적도 없고 뭐 사회단체가 나선 것도 아니다. 그냥 국민들이 뉴스를 보고 화가 나서 하는 불매운동이다. 뭐 방송이나 언론에서 불매운동하자고 붐을 일으킨 것도 아닌데 국민들의 마음속에서 하나하나 불이 일어나서 하지만 뭐 내생 않고 조용히 언제나 그랬다는데 일상적으로 이제 그렇게 이제 실행했던 것이다라고 네네. 얘기를 했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뭐 유치하다 오래 못 갈 것이라고 비아냥거리고 있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이 아니다. 이번엔 다르다라고 얘기했고 국민들은 이제 제대로 이번에 화가 난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뒤쪽에 보면은 약간 뭐 일본 맥주 안 사고 여행 안 가고 푼돈 아니냐 몇 푼이나 되느냐 뭐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이게 시작이다라고 하면서 이제부터 누가 시킨 적이 없이 국민 내부에서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에 좀 이제 정부에 이런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어요. 우리 국민들이 소위 말하는 개싸움은 우리가 할 테니 정부는 정정당당하게 WTO에 제소도 하고 국제사회에 일본의 후한무치한과 편협함을 널리 알리십시오. 외교적으로 당당하게 나가십시오. 아마 많은 국민들 속에 있는 생각일 것입니다. 네. 라는 이런 글이었는데요. 이 글이 지금 SNS상에서 상당히 좀 화제가 되고 있고 다양한 커뮤니티에서 내 생각을 좀 이야기하는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와 함께 좀 퍼지고 있는 글이기도 좀 합니다. 비아냥거리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또 언론에서도 약간 뭐 불매운동 해갖고 괜히 너무 지나치게 또 반일 감정을 뭐 부추기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있긴 한데 정부는 정부로서의 할 일이 있고 또 시민사회라든지 또 우리 국민이라든지 또 언론도 사실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사실 누가 하라고 강매한 것도 아니고 사지 말라고 막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런 그러니까요. 자발적인 운동이 일어나는데 뭐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면 하는 것이고 뭐 그렇게까지 난 못하겠다면 뭐 또 할 수 없는 거고 그런 거죠 사실은.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이번 포털 사이트에서 그러면 다음에는 이제 관심을 받던 외신의 뉴스 네. 키워드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뭘까요? 네,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메모 유출입니다. 아. 네, 뭐 역시나 제일 잘하시는 분야일 것 같은데 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를 네. 노골적으로 깎아냈던 영국 대사의 메모 유출로 네. 이제 미국과 영국 간의 갈등이 이제 고조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참 재미있는 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8일 현지 시간 이제 미국 정부를 노골적으로 폄훼한 메모에 대해서 영국 대사를 더 이상 상대하지 않겠다라고 네. 통첩을 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실제로 그날 이제 예정됐었던 만찬 행사를 앞두고 영국 대사의 초청을 취소하는 등 뭐 미국 내 이제 외교 활동에 배제 조치를 나선 건데 중요한 것은 지금 그런 상황에서 거꾸로 영국에서는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같이 동의해 주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좀 옹호하는 것 같은 이제 포션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AFP 통신에 따르면 영국 정부 대변인이 우리는 이번 유출에 대해서 미국의 유감의 뜻을 밝혔다면서도 동시에 대사들이 솔직하고 꾸밈 없는 정치적 평가를 할 수 있다는 중요성도 강조했다라는 것인데요. 그리고 또 이 그 지금 이 어떻게 보면은 같이 나왔던 이 킴 대럭경 그러니까 네. 이제 이 킴 대럭경이 이제 총리의 전폭적인 지지를 여전히 받고 있다. 그러니까 대사를 우리가 싫어하는 게 아니라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뭐 유출된 부분 자체가 또 친밀한 관계, 그러니까는 양국의 친밀한 관계나 존경을 반영하는 부분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문에 뭐 그걸 특별히 뭐 크게 생각할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상당히 화가 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킴대력이 이제 대사잖아요. 지금 네. 그 말이 유출이 돼. 그러니까 뭐라고 썼냐면은 very stupid를 썼어요. 그리고 클럼지, 이넵트, 그러니까 뭐 잘 못하고 뭐 칠칠 맞고 뭐 능력도 없고 뭐 약간 이런 말을 써. 기분은 좀 나쁠 거예요. 박사님 보시기에 그 스투피드의 의미는 어떤 수준인 것 같으세요? 좀 욕이긴 해요. 미국의 대통령이긴 한데 그래서 네. 기분은 굉장히 나쁠 거예요. 분명히 나쁘고. 근데 제가 알기로 영국에서는 사실은 좀 옹호하는 분위기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테레사 메이 총리가 곧 떠날 거지만 좀 옹호를 했죠. 그러니까 그렇죠. 뭐 솔직하게 이제 평가를 해야 되고 그건 자국의 이제 대사가 해야 될 일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지금 테레사 메이 총리는 그만둬야 되고 지금 아직은 안 정했지만 아마 이번 달 말에 이제 새로운 총리가 보수당의 이제 대표가 누가 되냐에 따라서 정해질 거예요. 근데 지금 가장 앞서 나가는 게 보리스 존슨. 그 머리 약간 트럼프 대통령 비슷한 이미지를 가지고 머리 이렇게 된 네. 그 사람인데 이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 사람을 지지한다는 얘기까지 했었어요. 이전에. 그러니까요. 이게 실제로 네. 이렇게 발언에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 전에 이제 지금 있는 메이 총리에 대해서는 뭐 얼마나 엉망진창으로 만들었는가 이런 얘기를 해놓고 아주 멋진 영국을 위해서 좋은 소식은 그들이 곧 새 총리를 그렇죠. 갖게 된 것이다. 예. 뭐 이렇게 얘기했다는 그러니까 메이 것이죠. 총리랑 사이가 굉장히 좀 이렇게 울퉁불퉁 안 좋았고 보리스 존슨하고는 좀 좋아요. 그러니까 보리스 존슨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킴 대력 대사 사건에 대해서 그러니까 투보 토론회 이런 걸 하는데 대답을 안 한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네. 영국 사람들이 이제 좀 화가 났죠. 그러니까 아무리 그래도 팔은 안으로 굽어야 되는데 이게 뭐냐. 이게 일종의 나비 효과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뭐 좀 두고 봐야지 말겠지만 하여튼 뭐 그런 속사정이 영국에 좀 돌아가고 있다라는 네. 얘기고 댓글 한 두어 개 소개시켜 주시죠. 네, 뭐 양쪽의 네. 의견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을 조금 이제 공감하는 쪽에서는 어쨌든 그 주간에 너무 치우친 것 같다. 예를 들면은 이제 대사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는 해선 안 되는데 문제가 되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반대로 이제 그 약간 영국 쪽의 편을 들은 거는 맞는 얘기를 했는데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냐 뭐 이런 얘기들까지 있고 좀 어떻게 보면 서툴다고 평가받으면 그거를 리더 입장에서 좀 이렇게 편안하게 볼 수 있는데 너무 쪼잔하게 구른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들까지 좀 다양하게 양쪽 의견들이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비밀 문서거든요. 누가 유출시켰을까? 그러니까요. 이 부분에 러시아인가? 대해서 뭐 이제 더선이라 조금 믿기 애매한 부분이 있긴 한데 어쨌든 네. 외무장관이 더선에서 외부 세력의 해킹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그것까지 살펴보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까지 하고도 있죠. 또 우리 또 러시아 친구들이 살짝 의심스러운 생각도 뭐 아무튼 알겠습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 소개해 주시죠. 네, 두 번째 키워드는 도대체 이게 뭐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알래스카 에어컨 매진입니다. 알래스카에서 에어컨 이매진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예전에 농담식으로 얘기하던 거냐. 알래스카에서 에어컨 팔아야지. 혹은 뭐 사하라 사막에서 날로 그렇죠. 팔고. 뭐 팔아야지인데 이게 근데 좀 심각한 상황이에요. 무슨 내용이냐면 북극권에 위치하고 있는 알래스카에 열흘 이상 지금 폭염이 계속되고 있다고 해요. 근데 이게 어느 수준이냐면 섭씨 30도를 넘어서서 기존의 기온의 평년의 2배 이상이라고 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당연히 이제 시원한 곳에 살다 보니 평상시에는 에어컨이나 선풍기 등 냉방기구를 많이 안 썼죠. 그런데 이게 지금 필요하니까 막 사다 보니까 현재 지금 에어컨이 이제 실제로 알래스카에서 이렇게 매진이거나 재고가 없는 상황이라고 하고요. 이게 1952년 기상 관측 시작 이래로 최고 기록을 계속 경신하고 있다고 그래요. 근데 이게 지금 계속 11일 넘게 유지가 되고 있고 그래서 폭염에 따른 주민들의 고충도 심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게 그래서, 이게 기후 변화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결국에는. 네, 그렇죠. 이런 급격한 기후 변화가 요즘에 이제 알래스카뿐만 아니라 뭐 지금 전 세계가 난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탈리아에는 오렌지 크기의 우박이 떨어지고 있고요. 미국 남동부에서는 2시간에 200mm의 비가 오고 있고 네. 중국 남부에서도 기록적인 폭우로 뭐 사람 죽는 등 정말 지금 전 세계가 소위 말해서 지구가 좀 화난 것 같은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예전에 제가 사실은 외국에 유학 중일 때 알래스카 쪽에 사는 친구 그리고 캐나다도 사실은 이제 경비행기 같은 거 있으면은 거기 막 날아가고 북극 쪽 날아가고 그렇죠. 그러는데 그때 이미 뭔가 좀 이상하다는 얘기를 하기도 했었어요. 막 네. 지형이 변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좀 심각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댓글 반응도 좀 소개해 주시죠. 네, 3개 정도? 농담이 현실이 된다는 네. 것에 대해서 좀 충격이었다라는 부분이 있고 또 어떤 이탈리아나 전 세계적으로 자연재해가 심각하다는 게 슬프다. 그런데 우리가 슬프다라고만 하지 말고 조금이라도 좀 활동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최소한 네. 일회용품이라도 덜 사용하면서 우리가 이런 얘기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현실적인 이야기들까지 같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하나 더 소개시켜 드리려 했는데 네. 시간이 없어갖고 아하. 여기서 그만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김덕진 부소장님 오늘도 감사했고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색다른 시선 김지윤입니다. 보이는 라디오로 진행하고 있고요. 유튜브 TBS FM으로 들어오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이어진 3부 은유 작가님 특성화고 아이들의 열악한 노동 환경을